특점수 있다! 2023년 가을, 평양 항구에서 이상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악대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단상에 올라 바다의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일제히 이 장면을 타전했고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북한이 드디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제 어디서든 기습 핵공격이 가능해졌다. 방어가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진수식 장면 뒤에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이상한 말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잠수함 진짜로 잠수가 되는 건가? 엔진 소음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심해 수압을 버티는 구조적 능력 자체가 의심받는 수준입니다. 외부에서 사고가 터져도 은폐되고 있다는 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화려한 군악대 뒤에서 심조원들은 목숨을 걸고 낡은 고철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세계가 두려워한 그 잠수함이 왜 고철덩어리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쇼가 계속되는 한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숨겨온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당신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023년 그 진수식 장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공식 명칭을 붙인 그 잠수함, 이름은 김군옥 영웅함이었습니다. 평양은 이것을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략 무기라는 뜻입니다. 국제사회는 긴장했고 한국 주식시장은 그날 하루 출렁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뒤에서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의 실제 모습을 면밀히 분석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낡아빠진 구형 디젤 잠수함을 억지로 늘리고 개조한 기형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선체를 무리하게 연장한 흔적이 역력했고 외형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외부 기술 수준은 수십 년 전 냉전 시대의 유물에 가까웠습니다. 심조원들은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는 그 고철통 안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내부에서 철저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왜 평양은 이 장면을 전 세계에 그토록 화려하게 공개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그 쇼에 진짜인 것처럼 반응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북한의 잠수함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직접 연결되는지 그 구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잠수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 왜 그토록 특별한 무기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왜 이것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결코 완성할 수 없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잠수함이 왜 그토록 무서운 무기인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도 발사 순간부터 궤적이 레이더에 잡힙니다. 요격 시스템이 작동할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적 해안 수백 킬로미터 앞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짧아집니다. 방어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가진 진짜 공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잠수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이 둘은 겉모양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태생적으로 산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에 숨어 있어도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짧은 순간 잠수함은 최고 취약 상태가 됩니다. 현대의 초음파 탐지 기술은 이 미세한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내부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승조원들 먹을 식량만 충분하다면 몇 달이고 바닷속에 유령처럼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중 전력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공학의 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거대한 철통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미사일을 쑤셔 넣는 수준의 작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원자로를 극도로 작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땅 위에 짓는 대형 원전도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 복잡한 시스템을 심해의 수압을 견디는 좁은 원통 안에 우겨 넣어야 합니다. 둘째, 그 원자로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바닷물이 요동쳐도 절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해저에서 원자로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닙니다. 셋째, 적의 음파 탐지에 걸리지 않도록 소음을 완벽하게 잡아내야 합니다. 재료공학, 유체역학, 정밀기계공학이 오차율 0%로 딱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인류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과 원자력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들조차 핵 추진 잠수함 하나를 완성하고 실전 배치하려고 수십 년의 세월과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3년 진수식에서 공개된 그 잠수함은 낡아빠진 디젤 잠수함을 억지로 늘리고 개조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기형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엔진 소음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고 잠수함의 가장 기본인 잠수 능력조차 의심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는 낡은 고철통에 승조원들의 목숨을 걸고 밀어넣는 무모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 문제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기술을 해결한다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진짜 무서운 청구서는 만든 이후에 날아옵니다. 원조 비용만 수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건조 비용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려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조달해야 합니다. 국제 제재로 봉쇄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초정밀 부품은 수시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부품들은 전 세계 어디서도 북한에 팔지 않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운용하려면 수십 년간 훈련된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승조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키우는 데만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진짜 전략무기 역할을 하려면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는 보급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전 지역에 가기도 전에 연료가 떨어지고 부품이 고장나서 모항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면 그게 전략무기입니까? 그냥 엄청나게 큰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지금 남북한의 GDP 격차는 60배에 육박합니다. 60배입니다. 이것은 돈이 좀 더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라를 굴리는 엔진의 규격과 시대적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봉쇄망에 꽉 막혀있고 당장 자국 기본 인프라도 제대로 돌리지 못해 휘청거리는 북한의 경제구조로 이 어마어마한 유지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공을 들여 핵 추진 잠수함을 바다에 내보내면 낼수록 북한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을 드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북한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과 정보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자기 코앞까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레드라인입니다. 북한이 진짜 핵 잠수함을 진수시키는 정황이 확실해지는 순간 그것은 즉각적인 선제 타격이나
전면 봉쇄 작전의 명분이 됩니다. 모항에서 나가기도 전부터 철저하게 감시당합니다. 바다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강대국들의 공격용 핵 잠수함들이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언제든 격침당할 수 있는 움직이는 표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결국 북한이 꿈꾸는 수중 무적 함대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한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모한 도박을 유지하기 위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북한 내부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기초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기본 산업 생산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열병식의 신형 무기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내부의 뼈대가 얼마나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이 무모한 짓을 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북한 뉴스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심해에서 벌어지는 일과 정확히 같은 구조가 우주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 우주 발사체 기술을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인프라까지 유연하게 활용해 초정밀 군사, 정찰 위성들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대의 위성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완벽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외부 기술 지원에 찔끔찔끔 의존하며 무리하게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궤도 진입 실패, 기능 상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은 딱 한 대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 궤도 특성상 목표 지역을 24시간 감시하려면 여러 대의 위성이 교대로 감시를 이어가야 합니다. 위성 하나 띄우는 것도 버거운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어떻게 완벽한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까? 우주에서도 심해에서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압도적인 기술과 자본의 벽에 부딪혀 열패감과 조급함에 시달리는 구조적 덫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연결해 볼까요? 핵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것들은 군사적으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정치 쇼입니다.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의 허세를 부리기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바닷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 그리고 핵이라는 절대적인 공포를 버무려서 우리 체제는 아직 건재하다고 선전하는 절박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정치쇼의 유지 비용은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잠수함 위협을 고조시킬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출렁입니다. 원화 환율이 요동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국방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북한 위협이 거세질수록 한국이 내야 하는 분담금 규모는 커집니다. 한국형 핵 잠수함 독자 개발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납니다. 이 돈은 결국 사회 인프라, 복지, 노후 연금에 써야 할 재원에서 나옵니다. 북한이 쇼를 유지할수록 우리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정학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이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이 쇼가 끝나는 날, 그날이 오히려 더 큰 청구서를 들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양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에 국가의 모든 혈세와 자원을 쏟아봐 부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술에 투자했어야 할 그 천문학적인 자본이 전부 허공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초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됐습니다. 기본 산업 생산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속빈 강정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열병식의 신형 무기들, 우리에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 이것들은 북한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내부의 경제적 뼈대가 얼마나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징후일 뿐입니다.
역사는 이런 극단적인 군비 경쟁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군사력을 쌓아 올리다 내부 모순을 못 견디고 붕괴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무기가 아닙니다. 체제 붕괴를 가리는 마지막 커튼입니다. 김정은이 그 커튼 뒤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튼이 걷히는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내부 붕괴 속도가 빨라지면 급변 사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급변 사태가 현실이 되면 한반도 통일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 천문학적인 비용 청구서를 들고 옵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치른 비용을 기억하십니까? 통일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서독 국민들이 부담한 통일세와 재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서독의 경제 격차가 지금 남북한보다 훨씬 작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북한의 GDP 격차는 60배입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비용을 추산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최소 수백조 원에서 많게는 수천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채로, 그리고 연금 재원의 조정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여러분이 가장 예민하게 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퇴직연금 수익률, 부동산 시장, 이 모든 것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할수록 개인 자산에 미치는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여러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뜬 어느 날 아침, 인천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스마트폰 알림을 보고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 3년간 모아온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하락했고 원화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김 씨는 패닉 상태에서 보유 펀드를 일부 환매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은 반등했지만 그가 환매한 손실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 아십니까?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주요 도발 직후 코스피가 하락한 사례는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공포에 질려 자산을 팔아치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위협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고령층의 집중 타겟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특정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수법입니다. 전쟁 위기니까 금을 사야 한다. 북한 붕괴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진 순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공포가 결국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노리는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 뉴스에 자산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은 대부분 단기간에 회복됐습니다. 평균 회복 기간은 며칠에서 길어야 몇 주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공포의 순간에 자산을 팔아치운 사람들은 반등의 과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속보, 알림이 뜨는 그 순간 손가락이 매도 버튼으로 가려 한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북한 뉴스는 단기 충격은 줄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장기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안보 비용의 수혜 구조를 이해하십시오. 북한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 방산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보 비용이 나가는 구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흐름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세 번째, 안보 불안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전쟁 위기를 빙자해 금이나 달러, 특정 자산 매입을 권유하거나 북한 붕괴 이후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접근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이 수법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은 기술의 법칙으로도 자본의 논리로도 국제정치의 구조로도 결코 실전 전략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만들수록 더 빨리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대한 정치 쇼입니다. 그리고 이 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쇼를 이어가는 비용이 한반도 전체의 안보 비용을 끌어올리고 그 비용은 여러분의 세금과 연금과 자산시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의 법칙을 거스르고 자본의 논리를 무시한 채 수조 원짜리 청구서를 폭발, 직전에 국가 경제 위에 올려놓는 이 전략적 오판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우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동계가 빠를수록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 충격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구조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당신은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뉴스 속보 알림이 뜰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자산 관리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